여러분, 자영업자 대대 충격이라. 차라리 죽으라 해라. 왜 이런 여러분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야, 얼마나 심각하면 저런 이야기가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야, 여러분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보여드리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큰일 났구나. 자영업자들 안 그래도 죽어나가는데 이제 자영업자들 더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차라리 죽어라 해라. 그 말이 현실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여러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러니까 직원이 4명까지 되는 곳에서는요,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하면요, 이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이게 오히려 충격이 될 수 있다 해서 1989년에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1989년에. 법은 1953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요, 주 52시간 근로제 이게 적용이 안 돼도 됩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안 줘도 됩니다. 근로자하고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게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해고가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게다가 육업휴가, 생리휴가, 연차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완전히 적용이 되면 이거 다 있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 난리 났어요. 소상공인들 지금 아마 악소리 날 겁니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곧 공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계에도 쉽게 말하면 당근을 줘야 된다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원 한 명만 고용했을 때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줘야 되고요. 연장수당도 줘야 되고 휴일수당도 줘야 되고 야간수당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당해고도 못합니다. 부당해고도. 내가 장사가 안 좋으니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3개월 밀린 월급 주고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자영업자도 죽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생리휴가, 연차휴가도 줘야 되고. 물론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이게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잖아요. 좋은 이야기예요. 주 52시간제도 지켜주고 각종 수당도 주고 부당해고도 하지 않고 육업휴가도 계속 보내, 진짜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풀뿌리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소상공인들, 1명 고용하거나 2명 고용하거나 3명 고용하거나 4명 고용한 사람들, 이거 다 지켜갖고는요 장사 못합니다. 장사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지켜서. 이거는 말입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탁상으로 노조가 너무 반발하니까 이거 하나 더 주겠다. 이런 개떡 같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나왔네요. 개떡 같은 일을 벌인다는 자체가 윤석열 정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죽어나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최소 말입니다. 최소 사업장에 4명을 고용하고 있다면 연간 1,600만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1,600만 명의 비용이. 여러분 자영업자들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자영업자들 버는 게 2021년 기준으로요 1,952만 원을 법니다. 1,952만 원.
여기에 1,600만 원이 들어가면 지금 얼마를 자영업자는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자영업자들이 설사 2017년에 2,160만 원을 벌 때도 말입니다. 여기서 1,600만 원이 더 나가면 자영업자들 죽어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2017년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은 월 평균 162만 7천 원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아니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거예요. 법정 근로시간 지키고 연장 휴일수당 야간수당 주고 부당해고하지 말고 육아휴가 생리휴가 연차휴가 다 주고 그러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돼요? 자영업자는 그냥 쉽게 말하면 연차 수당 주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 주기 위해서 이게 남을 위해 사업하는 건가요? 누가 그러면 사업을 합니까? 누가? 안 그래도 자영업자는 지금 죽을 맛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부채가 1019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부채 480억밖에 안 됐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세력으로 워낙 찍어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 죄송한데요. 조졌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빚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19 때 통제 방역을 하는 바람에 빚 늘어난 거 보세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보면 48.9% 334조 9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19조 8천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다시 한번 버는 것도 1,962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사람들한테 1년에 1,6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또 내라고요? 아이고야 참 탁상행정 이거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실제로 말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현장 경제를 위한 정부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요.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나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나쁜 이야기를 안 하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원리 하에 준비가 돼서 시장이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취약계층에게는요. 항상 말입니다. 예외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풀뿌리거든요. 풀뿌리 자본주의거든요. 풀뿌리 자본주의 여기에다가 지금 있지도 않는 가산세를 이렇게 씌워버리면 자영업자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버텨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 명만 고용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여기저기서 말입니다. 자영업자는 먹고 살라고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입에도 풀칠이라도 하려고 장사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사람을 고용할 때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알바를 쓰는데 알바 쓰는데도 휴가 줘야 되고요. 알바 쓰는데도요 퇴직금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직접 자영업을 해봤고요. 지금도 자영업자입니다. 오메리 소고기 국밥이라는 국밥집을 제가 3년 동안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살아남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엄청 올려대니까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산임금까지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자영업자들 괜찮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추진하고 있는 게 고용노동부일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사람들 이게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자영업자는 온갖 핍박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조차도 자영업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핍박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 풀뿌리 자본주의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언젠가는. 그렇지만 지금처럼 자영업자들이 벌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빚도 많은 상태에 또 부담을 준다는 것은요. 저는 차라리 죽어라 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이 잘 돌아가고요. 또 선진국처럼 자영업 비중이 줄고 이게 근로자 비중이 많아지고 이렇게 뭔가 산업구조가 좀 바뀌어가면서 근로기준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노릇이나 지금처럼 말입니다. 빚에 쪼들려서 죽어가는데 벌지 못해서 이자도 못 내는데 심지어 자식들 공부도 못 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여기에다가 또 한 번 이게 충격을 준다는 것은요. 저는 참 자영업자들 현장 경제를 완전히 무시한 제가 쓰겠습니다. 그냥 개떡 같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저는 이 정책이 진짜 시행이 될런지 봐야 되겠지만 아마 말입니다. 이 정책이 나오면 발표가 공식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아마 전국이 떠들썩할 거예요. 이것은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충격.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말입니다. 국민의힘이죠. 여당조차도 말입니다. 이게 뭐 표계산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표계산 끝났다. 무슨 얘기냐. 아니 표계산이 끝났으니까 이제 걱정할 것 없다. 이거는 추진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체는요. 123만 9,760개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313만 8,284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게 쉽게 말하면 표를 더 많이 얻는다는 뜻이에요. 313만 8,284명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게 포퓰리즘이잖아요. 그죠? 이런 포퓰리즘이 시장에 적용을 하잖아요. 시장의 상태를 무시한 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아우성이 터지는 거고요. 그 아우성은요.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뭐 가장이 되겠죠. 가족들에게도 다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왜 감안하지 못할까요? 게다가 자영업자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여당에서조차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진보가 정권을 잡든 아니면 보수가 정권을 잡든 포퓰리즘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지금 쓴다고 이야기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안 그래도 자영업자는 빚도 많고 벌이도 없고 여기다 비용을 더 들어간다? 진짜 심각한 상황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정책 당국자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